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과 자료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3강에서는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법으로 if문이나 for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 목차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조건문 파트인데요. if, else if, else 구조로 기본 분기를 다루고 한 줄 조건에 유용한 사막 연산자를 살펴본 뒤 값에 따라 갈라지는 스위치문과 브레이크 키워드를 이용해서 흐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실습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문 파트입니다. 횟수 기반인 for, 조건 기반인 while, 그리고 최소 한 번은 실행되는 두 while 구조를 비교하고 별 패턴처럼 루프 안에서 루프를 넣는 중첩 반복 패턴을 만들어 본 뒤 브레이크로 반복을 조기 종료하거나 컨티뉴로 특정 회차를 건너뛰며 실행 흐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법을 체험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건문의 구조와 흐름 이해에서 if, else if, else와 또 switch처럼 분기를 만들어주는 조건문의 뼈대와 실행 순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코드가 언제 왼쪽 가지로 혹은 오른쪽 가지로 흐르는지 시각적으로 그려보면서 감을 잡을 거예요. 두 번째 if, else로 상황별 동작 구분에서는요. 실제 값을 넣어보면서 입력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로직을 실행하도록 if와 else를 설계합니다. 예컨대 나이가 20 이상이면 성인, 아니면 청소년 이렇게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를 코드로 옮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복문 구조 이해 및 활용에서는요. for while, do while을 비교해서 몇 번 돌릴지 혹은 언제 멈출지를 스스로 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열순회, 사용자 입력되기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어떤 반복문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함께 선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컨티뉴의 의미와 활용에서는 루프 안에서 즉시 탈출하거나 특정 회차를 건너뛰는 두 키워드의 차이를 실습으로 확인합니다.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보면서 코드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나중에 복잡한 로직도 훨씬 수월하게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몸으로 익히고 나면요. 조건 분기와 반복 제어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디서 끊고 어디서 건너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제어 구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크게 if, else 구조, 사막 연산자, 스위치문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는 단일 if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if 안에 조건이 참일 때만 특정 코드를 실행합니다. 만약 조건이 거짓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if문 다음 코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면 A가 크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고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죠. 거짓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if, else 문을 보시면요. 양자 택일 구조입니다. 즉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형태는 if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처리합니다. 조건이 참이면은 if 블록 안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else 블록 안의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면 A가 크다라고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A가 크지 않다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여러 개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이 조건이 차면 해당 코드를 실행하고 if를 종료를 합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면 else if문을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은 해당 코드를 실행하고 if문을 종료합니다. 만약 이 모든 if와 else if 조건이 거짓이면 마지막 else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면 A가 크다. A가 B보다 작으면 B가 크다. 둘 다 아니면 A와 B는 같다라고 출력해라와 같이 세 가지 이상의 경우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조건을 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의 순서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은 조건문은 질문하고 실행 블록은 대답한다라는 관점으로 오시면 흐름도가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직접 값을 바꿔가면서 참거짓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if 예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요. 조건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조건만 검사하고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즉, age가 현재 24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요. 조건을 비교해 보면 네,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성인입니다 라는 부분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자택일 구조죠. 16세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e 블록이 실행되어서 청소년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else를 추가하면요. 무조건 한 조까지는 실행된다는 점이 첫 번째 예와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볼까요? 세 번째는 세 갈래 이상이 필요할 때 else if를 이어서 붙여서 다중 분기를 만듭니다. 자, 85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참이 되기 때문에 B학점이 출력이 되겠죠. 자, 조건을 높은 점수부터 내린 차순으로 배치한 덕분에 비교 횟수가 최소화됐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조건문 예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age가 17, 그리고 is student가 true입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강조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이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앰퍼샌드, 즉 and 연산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age가 17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은 참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true이기 때문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만약 여기서 is student를 fals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다면 조건이 거짓이 되어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는 age가 25, is student가 false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바깥쪽 조건 age가 20보다 큰가에 대한 부분은 참이죠. 그래서 성인 부분에 성인 범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안쪽 조건에서 다시 학생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is student가 거짓이기 때문에 성인이지만 학생입니다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중첩 if는 대분류에서 소분류식으로 논리를 단계별로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이때 else if로 바뀌게 되면 블록 깊이가 줄어들어서 읽기가 편합니다. 자, 먼저 마지막은 사망연산자인데요. 조건 다음에
물음표를 둬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먼저 age가 20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있는 조건을 비교해 보면 참이죠. 그래서 따라서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사망 연산자를 쓸 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단순한 두 갈래 선택일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상황 안에 또 사망 안에 또 사망을 넣어서 중첩해 버리면은 가독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프로그램상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if문으로 참거짓 혹은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하나의 값이고 경우의 수가 딱딱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else if를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스위치문이 훨씬 깔끔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넘겨서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위치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스위치문은 하나의 변수 또는 시계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if, else if문과 비슷하지만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스위치 다음에 식이 있고요. 괄호 안에 식을 평가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아래 케이스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식과 값들을 비교해서 식의 결과가 값 1과 일치하면 이어서 나오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 코드를 실행한 후에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키워드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일치하는 케이스 이후에 모든 케이스가 실행되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 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때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if문의 else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보면 day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ay의 값인 3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케이스 3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3에서 day의 값 3과 일치하기 때문에 document.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가을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후에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돼서요.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day 변수의 값이 1부터 4까지가 아닌 다른 값이었다면 디폴트에 있는 잘못된 입력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 day가 5라면 모든 케이스를 건너뛰고 디폴트에 잘못된 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처럼 한 변수에 대해서 값이 1이면 A, 2면 B, 3이면 C처럼 상태표를 매칭할 때 스위치 문이 if보다는 더 성능이 좀 더 유리합니다. 스위치문에서 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죠? 이제는 케이스 레이블에 들어갈 값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에 쓰이는 케이스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케이스문의 값은 const로 선언된 상수나 리터럴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나 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케이스 뒤에는 컴파일 시점 또는 파싱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값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코드 박스에서 예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필요했는지 기억나시죠? 케이스를 탈출하지 않으면 다음 레이블까지 낙하하는 폴스루가 발생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처럼 값 자체도 엄격한데 흐름 지역까지 꼬이면 디버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타임 값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자, 먼저 컨스트 파이는 괜찮은데 케이스 A는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상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값이 고정되어 있지만 변수 A는 실행 중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라도 상수 표현식은 허용합니다.
100 플러스 200과 같이 컴파일러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도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은 입력은 디폴트에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케이스에는 미리 결정된 값만 올 수 있고 변수나 런타임식을 넣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 규칙만 확실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케이스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런데 스위치 문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브레이크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스위치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즉시 빠져나가게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스위치에서는 내가 원하는 케이스만 실행하고 나머지를 건너뛰어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이미지는 A를 2로 나머지 연산한 것을 기준으로 분기하는 흐름도이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동일 로직을 담은 코드 예제입니다. 변수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나머지가 0이면 케이스 0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이때는 예제를 보면요. A가 10이고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케이스 0으로 네,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짝수입니다를 네, 출력을 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네, 탈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1이면 케이스 1로 이동하고 홀수입니다를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만약 모두 다 아니라면 디폴트로 이동해서 숫자가 아닙니다를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로 탈출합니다. 흐름도 오른쪽 끝에 브레이크 블록이 반복해서 보이죠? 이게 바로 스위치 종료 시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코드에서 브레이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 0, 짝수입니다를 찍은 후에 폴스루 현상 때문에 케이스 1과 디폴트까지 줄줄이 실행해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브레이크는 여기까지 실행했으면 이제 그만 하고 스위치문을 깔끔하게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꼭 필요한 안전벨트 같은 존재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브레이크를 추가 삭제해 보면서 폴스루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박스를 보겠습니다. 이 왼쪽 박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문이 없을 때를 나타내는 예제인데요. 그레이드 변수에 B가 있습니다. 스위치 문 안에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레이드가 B이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 B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줄줄이 낙하해서 C 그리고 D, 디폴트까지 모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창에 다음과 같이 네 줄이 연달아 찍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브레이크를 생략하면 폴스루가 일어나서 뒤에는 케이스 코드까지 몽땅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프루트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일부 케이스의 브레이크를 생략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프루트가 일단 사과니까요. 케이스 사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연달아서 배, 복숭아, 레이블까지 네, 통과하지만 실행문은 하나. 이 과일은 가을 과일입니다.가 실행되고요. 곧바로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을 과일 세종을 한 덩어리로 처리할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딸기, 수박은 여름 과일, 나머지는 디폴트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를 뺀다고 항상 실수는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 케이스를 한 그룹으로 묶고 싶을 때는 일부러 폴스로를 이용해서 코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주석을 남기면 협업 유지 보수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 두 예제를 직접 수정해 보면서 브레이크를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시 확인해 보면 폴스루 개념이 훨씬 또렷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조건을 평가해서 붕괴하는 방법, if 스위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대신에 반복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for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횟수를 기반으로 반복할 때 사용하는데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은 반복을 시작할 초기 값을 설정합니다. 조건은 반복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복 후 작업은 한 번 돌 때마다 실행할 증가 혹은 감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 단계가 차례대로 실행되면서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블록이 반복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1에서 시작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반복 후 작업은 1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와 같이 한 줄에 출력합니다. 숫자 범위가 딱 떨어질 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i를 1에서부터 10까지 돌리면서 조건문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만 걸러내고 짝수일 때만 document.write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문과 조건문을 함께 써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문은 얼마나 돌릴까를, 조건문은 돌린 것 중 무엇을 쓸까를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복문에 쓰이는 변수 이름은 i나 j처럼 짧은 이름을 주로 쓰지만 의미가 복잡해지면 인덱스, 로 등 명시적 네이밍을 보장합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다 보면 무한루프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무한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료 조건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식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이씩 증가한다거나 홀수 짝수 건너뛰기 혹은 1을 하나씩 감소시키는 역순 반복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for는 횟수 기반 반복에는 탁월하지만 배열 순회나 조건이 먼저인 반복에는 while 같은 것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을 차례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기반으로 반복할 때 사용하는 while문과 do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true면 블록을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조건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조건이 false라면은 이제 그 순간 반복이 멈춥니다. 예제를 보면요. i는 1에서 출발해서 while문의 조건을 검사합니다. 즉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계속 출력을 하는데요. 이제 5를 넘어서면은 이제 이 블록을 벗어나겠죠. 자,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블록을 먼저 실행한 뒤 조건을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한 번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점이 바로 while문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블록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는 1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후에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하는 조건을 검사해서 루프를 계속할지 혹은 멈출지를 결정합니다. 출력 결과도 역시 while문과 똑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i를 6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while문은 바로 종료되지만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6은 한 번 출력하고 나서 멈춥니다. 자, 이제 for 그리고 while, do while의 차이와 쓰임새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while문과 do while문을 비교하면서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드는 while문을 사용한 예제인데요.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i는 1, 그리고 while문에 있는 조건을 비교합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if문에서 다음 조건을 비교하겠죠. i가 1이기 때문에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요거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i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는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네, 참이죠? 그럼 다시 if문에서 2를 2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가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i는 다시 하나가 더 증가가 돼서 3이 됩니다. 그럼 3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네, 맞죠? 그러면 다시 if문에서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번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document.write 문을 네, 수행하지 않고 바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i는 4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2, 4, 6, 8, 10까지 짝수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while문도 마찬가지죠. i는 1이고요. 이때는 if문에서 먼저 비교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while과 그 두 while문을 똑같이 이 1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짝수만 출력하는 문을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while문의 while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최초 실행 여부입니다. 자, for 문안에 for문을 사용하는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별을 계단식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요. 이 i는 바깥쪽 루프에 있는 요 i는 네, 줄번호를 나타내고요. 즉 행번호죠. 한 줄, 두 줄, 여기서는 9줄이겠네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포문에 있는 j는 각 행에서 찍을 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star라는 변수는요, 결과를 저장할 문자를 버퍼를 의미합니다. 자, 코드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먼저 다음과 같이, 스타라는 빈 문자의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별표와 줄바꿈을 계속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바깥쪽 포문인데요. 이때 i는 1부터 9까지 총 9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i가 1부터 9까지 총 9번 반복이 되고, 이 i는 안쪽 포문에서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즉, i가 1일 때는 1개, 그리고 i가 2일 때는 다음과 같이 2개, i가 3일 때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 if문을 한번 볼까요? 안쪽 if문은요. 안쪽 if문에 쓰이는 j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i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i가 1일 때는 j가 0일 때 한 번 실행이 되고, i가 2일 때는 j가 0, 1일 때 두 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될 때마다 스타 변수의 별을 하나씩, 네, 추가시키겠죠. 그리고 BR 태그를 쓴 다음과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포문이 모두 끝나야, 요거죠? 안쪽 포문이 완전히 끝나야 스타 변수에 그 HTML 줄바꿈 태그인 이 BR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다음 줄에 별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첩 if문은 행과 열, 바깥 범위와 안쪽 세부를 동시에 제어할 때 쓰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요,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할 때 보통 사용되는데요. 먼저 브레이크 문은 가장 안쪽 반복문 하나만 벗어나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if 문 안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가장 안쪽 반복문에서 벗어나고요. 컨티뉴 문은 현재 진행 중인 반복을 중단을 하고 다음 반복을 즉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브레이크와 달리 반복문 자체를 종료하진 않고요. 컨티뉴를 만나면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포문이나 while문의 다음 조건 검사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 코드를 건너뛰고 싶을 때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완전히 끝내는 거고 컨티뉴는 이번 반복만 건너뛰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이크문의 예제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포문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속 더해 가다가 합이 30이 넘으면 반복을 멈추는 예제인데요. 먼저 이 문장은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여기에 숫자를 계속 더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포문의 조건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 없이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의 핵심은 이 무한 반복을 브레이크문으로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반복할 때마다 sum에 i의 값을 계속 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 sum 값이 30을 초과하게 되면 if문 안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현재 i 값과 최종 sum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 무한 반복 중인 포문을 즉시 중단하고 종료하고 포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썸이 30을 넘는 순간, 이 부분이죠. 30을 넘는 순간 브레이크가 이제 실행이 돼서 반복이 멈추고 뭐 8까지 더하면 30을 넘음. 그래서 36이라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처럼 브레이크문은 무한 반복문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반복을 중단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네, 이어서 컨티뉴문의 예제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만 출력하고 합을 구효하는 예제인데요. 자, 먼저 다음 문장을 보시면 sum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여기에 이제 짝수만 더할 거예요. 그리고 for문을 보시면 i는 1부터 10까지 총 10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if문의 조건을 보시면은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지 확인하기죠. 다시 말하면 i가 홀수인지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가 이제 그 어, 컨티뉴 문에서 그 if 조건이 참이면 컨티뉴 문을 만나게 되고 이 컨티뉴 문은 현재 반복을 즉시 중단하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i가 이제 홀수일 경우에는 어떡하냐? 컨티뉴 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i가 짝수일 경우에는 if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컨티뉴 문을 건너뛰고 그 아래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sum에 i의 값을 계속 더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i가 홀수일 때는 건너뛰고, i가 짝수일 때만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2, 4, 6, 8, 10. 다음과 같이 짝수만 출력이 되고요. 합인 30이 최종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 파트를 보면은 if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거나 또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고요. else 구문은 if 조건문 뒤에 사용하고 if 조건문이 거짓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첩 조건문은 즉 if문 안에 if문이죠.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스위치 조건문은 값에 따라서 조건 분기를 걸어주는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for 반복문은 횟수를 기반으로 반복할 때 주로 사용하고 while이나 do while은 조건을 기반으로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키워드는 스위치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벗어날 때 사용되고 continue
키워드는 반복문 안에서 반복 작업을 멈추고 반복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음 반복 작업을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배운 조건문과 반복문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건문은 길을 고르는 기술이고요. 반복문은 그 길을 꾸준히 걷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용하는 제어문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